안녕하십니까. 올 8월부터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을 맡은 이면숙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발표를 하는데 조금 심적 부담이 되는 게 저희 지금 말씀하신 그 코옵이라는 것이 표준 현장 실습을 일컬어서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하유 코옵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전 센터장님하고 산학처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 놨고 올해 이제 제가 맡은 소임은 이걸 얼마나 활성화시키는 데 있나라는 것이어서 한 학기 운영을 해봤는데 생각외로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학교도 학생도 업체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뭐 많은 슬라이드에서 그냥 숫자는 일일이 나열을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유의물에서 보실 수 있고 마지막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하실 경북대학교에서 오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크게는 저희가 코 운영 모델 이제 세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운영 모델을 이제 그 자연스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해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년에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이제 코업을 하기 전부터 해서 1년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수치적인 저희 운영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강조했던 뭐가 숙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학과 교수님들과 다른 교수님들의 협조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년에 보시면 이제 동계방학을 시작을 해서 1학기 하계 이제 그다음에 2학기 걸쳐서 이제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그 동계방학, 하계방학은 이제 자율현장 실습, 그다음에 의무학과의 현장 실습, 그다음에 이제 새로 시작된 표준 현장 실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기에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프리코업 과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 2학기에 이제 저희가 오늘 발표의 주된 메인이 되는 학기 코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학기에는 프리코업 과정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던 것도 있고 새롭게 시작한 부분들이 있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코업은 지금도 아직은 진행 중이긴 한데 코업이 끝난 뒤에 학생들과 업체와 교수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은 것이 제도적, 인적, 물적 이렇게 세 가지 나눠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물적 지원하고 인적 지원은 이미 작년에 세팅이 돼서 저희가 전담 연구원을 한 명 더 받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물적 자원은 이제 지원을 보시면 코업 랩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 개 과에 이제 그 랩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각종 자격증 프로그램이나 코업 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들이 조금 더 현장에서 익숙해지도록 실습을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도 협조 사항이 되는데 코업을 나갔다가 피치 못하게 중단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체 교과목을 개발을 하는데 급하게 하느라 이제 일부 과에서 지금 코업을 나가는 과에서 부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근데 교수님들의 희생과 협조로 일단 스타트가 돼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올해 한 학기는 무사히 좀 사례가 생기긴 했지만 잘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신입생 길라잡이 같은 교양 과목을 만들어서 올 한해 요번 2학기 이제 잘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리코업, 우리가 이제 그 코업 로드맵을 크게 제가 세 단계로 말씀드리면 프리코업, 그 다음에 코업이 진행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코업 진행 후에 평가를 하는 포스트 코업 세 가지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프리코업은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재학생들 대상으로 하유 코업이 뭔지, 표준 현장 실습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또 학과마다 좀 코업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2학기에 신입생 현장 실습 설명회도 이제 운영을 해볼까 해서 하유 코업 위크 같은 이제 그런 행사도 마련을 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업 위크를 보시면 저희가
급하게 조금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전체 한양여대 학생이 꼭 거쳐가야 되는 데가 어딘가 생각을 했더니 편의점이더라고요. 요즘은 또 다들 시켜 먹고 하니까 학생 식당은 잘 안 가고 그래서 편의점 앞에 마침 학교 갤러리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4일간 거기에 운영을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잘 안 와서 과에 협조를 하고 했는데 당연히 코업 수기나 여기에 우수 사례를 이제 게시를 해놓으니까 해당 학생이나 해당 과에서는 교수님들과 학생들 다 같이 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제 웹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것의 코업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나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류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코업을 나가기로 한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선발 학생 간담회, 선발 학생 간담회를 이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체 인사도 또한 학생들에게 이제 학교에 찾아와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세 개 학과에서 고맙게도 이제 산업체 인사 5명 초청해서 총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길라잡이라는 그 교양 교과목을 운영을 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제가 왔을 때 이제 개발은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할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2개 반 총 160명 한 반에 80명씩 수강하도록 해서 160명 정도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고맙게도 151명이 했고요. 평가가 강의 평가도 아주 좋게 나와서 그거는 다음 차년도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 2개 반을 운영을 할 계획이고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참여, 코업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나 참여, 그다음에 준비도 향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한 결국은 이제 제일 앞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취업률 향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진로 취업센터 지원센터랑 연계를 해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코쉐어링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학생들의 상담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코업을 시작을 한 거는 학예 동계 방학의 코업은 기본 4주로 시행을 해서 이거는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기 코업이 이제 메인인데 저희가 한계과에서 8주 코업, 그러니까 앞에 8주는 수업을 통해서 집중 이수를 해서 이수를 하고 뒤에 8주 실습을 통해서 이수를 하고 나머지 5개 과에서 15주 현장 코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업 하는 동안에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바쁘셔요. 중간 점검 나가서 보고서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또 학기 현장 실습에서 그 건건이 2, 3회 정도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순회 지도도 계절 현장 실습 그다음에 학기 현장 실습 횟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제가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센터에서는 많이 해주십사 협조 요청만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과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가 이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업 과정입니다. 결국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게 제일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업을 끝나고 난 뒤에 이 학생들이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제 진로 취업센터에 취업 상담도 의뢰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상담 진행이 총 이제 43건을 했고요. 학생이 25명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그 학기 현장 실습 끝난 아이들도 취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산업체와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산업체 11개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요. 지도 학생 수는 16명으로 생각보다는 저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일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거로운 과정을 학생들이 다 거치고도 16명이 상담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나고 저희가 이제 또 과별로 평가회도 하도록 하고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들한테 코업 이수한 배지 4가지 색깔에 대해서 이제 기간별로 발급을 하는데 2차년도 3년도 2월에 24년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14명만이 발급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점프를 했죠. 올해 2월 졸업 대상에 141명이 이 배지를 발급을 받을 예정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게 결국은 취업 역량 그리고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숫자죠. 그래서 보시면 숫자 이렇게 보시면 절대적인 숫자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근데 보시면 학기 현장 실습이 작년에 23년도에 8명을 이제 시범으로 해서 6개 과에서 사실은 37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이 드랍을 하고 34명이 총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준 현장 실습에 대한 목표치는 165명이었는데 214명으로 이제 올리긴 했지만 저희가 이게 보니까 나중에 보시면 학기 코업이 올라가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학기 코업을 보내는 과에서 동계 현장 실습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단축이 이제 숫자로만 본 게 아니라 결국은 표준 현장 실습 코업을 이수한 학생 비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15주 이상은 저희가 또 이제 가중치가 붙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23년도 실적의 토탈 표준 현장 실습에 대한 코업이 이제 2.62였다면 이제 그 15주 이상 간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3.15로 이제 이수 비율은 이제 올라간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기 현장 실습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는 시범 사업으로 한 개과에서 6명이 참여를 했고 이제 24년에는 34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결론은 이제 그 취업률을 봤더니 전체 취업률이 이제 학교 취업률 전체 학생 대비로 했을 때는 55.8%면 코업을 이수한 학생들만 따졌을 때는 그 취업률이 76.4%로 어쨌든 코업을 이수한 학생들에 있어서 취업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하나는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그러니까 업체 가는 학생도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실습을 시킨 업체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야 결국은 이게 이제 취업률을 향상하는 데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거시적으로 보시면 약간은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떨어진 요인 중에 하나가 특히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은 만족도가 올라갔는데 업체에서는 조금 떨어졌고요. 이제 저희가 제일 포커스가 본 게 이제 학기 중에 했던 학기 현장 실습이 업체 만족도가 3%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업을 보냈던 학과 교수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더니 결국은 뒤에 이제 환류에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요 두 번째 보시면 미스매칭인 거예요. 학생들의 코업을 나가는 학생들의 기대치와 그 코업을 받아주는 업체에서는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안 맞으니까 이거 학생들은 하다가 나 못하겠다 안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자꾸 피력을 하고 업체에서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이것도 안 되냐 기본도 안 되냐 도저히 시킬 게 없다라는 뭐 이런 멘트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코업 위크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 설문을 했을 때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코업이 있는지 몰랐다, 코업이 뭐였는지 몰랐다는 그게 많아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보건행정과 소속이어서 저희 과는 의무 현장 실습을 하기 때문에 코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현장 실습 위원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올해는 그러면 학과별로 찾아가는 내지는 모든 과에 의미적으로 코업을 홍보하고 한번 어떤 게 코업인지 뭐가 좋은지를 자세하게 학생들한테 인지해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산업체 학생 간의 그런 니즈에 대한 미스매칭. 그래서 여기 이제 실습 기간이 부족한 게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돈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학교 지원사항 부족인데 이게 뭘 제도적으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게 학생들이 결국은 코업을 나가기로 했다면 과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학생을 선발을 하고 그 학생들이 나가기로 한 기관에서 학생한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를 미리 조금 캐치를 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학기 코업의 연계 취업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IT과에서 조금 이제 도움이 돼서 4개 학과에서 4명이 이제 코업 연계 취업으로 예정이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두서없이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일단은 학과에서 코업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코업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과연 그 학기 코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끈기나 이런 거 되는 건지 좀 여러 해 상담을 좀 하셔서 귀찮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업체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 학생한테 어떤 최소한의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를 조금 감지를 하셔서 코업을 조금 많이 보내는 과에서는 학과 자체 프로그램을 뭐 어떤 학교에 우리 재정지원 사업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발을 하도록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